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는 오늘도 새해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4,700선을 돌파하면서 4,720선에 올랐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기관이 나흘 연속 사들이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제 5.86%만 더 오르면 전임 미답의 5,000피에 이르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신기록을 다시 썼군요.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65% 오른 4,723.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이자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는데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매도하며 5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갔지만 기관이 7천억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던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끊고 2%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조정을 받다가 0.5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동차주도 올랐는데요. 현대차는 41만 원을 돌파했고 기아는 5% 넘게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 주가를 끌어올린 피지컬 AI 수혜가 함께 반영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특히 하나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죠. 네, 하나그룹의 지주사인 한화는 어제보다 25% 넘게 올랐고 백화점 계열사 하나갤러리아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비전, 하나투자증권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그룹이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이 예고되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0.72% 빠진 942.18에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는 게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만 그런데 최근엔 이 둘이 함께 오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인기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 계속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지금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동시에 오르고 있죠. 네, 달러원 환율은 열흘째 오르면서 1,477원 50전에 주간 거래를 마감해 1,480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통상 외국인이 매수해 나서 코스피가 뛰면 달러 유입이 늘어 환율이 떨어졌는데 최근엔 이 외국인 순매수보다 더 많은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이 산 해외 주식과 채권은 약 4조 5천억 원어치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투자 등으로 크게 늘어난 달러 순유출이 환율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고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 투자 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외환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에 조금만 환율이 내려가도 달러 매수가 몰리는 흐름도 한 요인입니다. 이런 달러 수급 외에도 최근에 달러원 환율 고공행진에는 다른 주요 요인도 있죠. 네, 일각에선 통화량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몇 년간 내수 회복과 내집 마련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의 이유로 많은 양의 돈을 풀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 광의통화 M2는 최근 3년 9개월간 22.2%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2.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에서 통화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량 증가는 유동성이 새로 풀린 것이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F 등 수익증권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통계적 착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11호 대책 등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와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이례적으로 동반 감소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지난달 가계대출 얼마나 줄었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전 2조 1천억 원 늘었다가 2조 2천억 원 줄며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12월에는 7천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34개월 만에 감소입니다. 연말을 지나 전세자금 수요가 줄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정부 대책 영향, 금융권의 자체적인 취급제도 강화, 전반적인 전세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반면에 투자성 자산 선호 현상은 더 뚜렷해졌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주식형 펀드는 10조 원 증가하며 전월보다 유입 규모가 확대됐고 기타 펀드도 12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대로 단기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 MMF는 19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기성 자금이 투자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셈입니다. 기업들 역시 간접금융보다는 직접 금융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회사채는 7천억 원, CP와 단기사채도 5조 3천억 원 순상환된 반면 주식 발행은 1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확대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연초 들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5대 은행의 요구 불예금이 27조 원 넘게 줄고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새 8조 원 이상 늘며 투자 대기자금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국내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증시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4시간 거래를 도입해서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이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올해 하반기 24시간 거래를 개시할 계획이고 런던과 홍콩 거래소도 24시간 거래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래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6월부터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을 도입하고 내년 말을 목표로 24시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통 8시에 개장하면은 궁금해서 보긴 하거든요. 그럼 7시에 개장하면은 7시부터 볼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뭐 다 시간이 각각 좀 틀리긴 하잖아요. 뭐 자유롭게 뭐 더 연장을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다만 늘어나는 거래 시간만큼 피로감이 더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보통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24시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 거래할 때 피로도도 이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 내 유동성이 분산돼 적은 거래량으로 시세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이나 유입의 추세들을 파악한 후에 점차적으로 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겠지만 그만큼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 개발부터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 확충도 필요해 셈법 마련에 분주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하나그룹 지주사 합격인 주하나가 인적 분할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승현 회장의 막내 아들 김동선 부사장 목 회사들이 분리됐습니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 승계자로 나선 만큼 이번 분할을 계기로 그룹 내 계열 분리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하나 3남 김동선 부사장의 독립 경영 행보가 향후 본격화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그룹 지주사 합격인 주하나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테크와 라이프 사업군을 떼어내 신설 지주사를 설립하는 인적 분할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 기준으로 존속법인 76%, 신설법인 24%로 결정됐고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현재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조선에너지, 차남인 김동원 사장은 금융을,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유통과 로봇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면 하나비전과 모멘텀, 세미텍, 로보틱스 등 테크 부문 계열사와 하나갤러리아와 하나호텔앤리조트 등 이 라이프 분야 계열사가 신설되는 하나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됩니다. 존속법인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하나생명 등 김동관 회장과 김동원 사장이 관할하는 방산과 조선, 해양에너지 금융계열사가 남습니다. 그만큼 하나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동시에 삼남인 김 부사장의 사업 영토가 명확히 확정되면서 신설 지주사 내에서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으로 후계 구도도 한층 더 뚜렷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조치로 삼형제 간 사업 구분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향후 계열 분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는 작년 말 이남 김동원 사장과 삼남 김동선 부사장의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후 인적 분할이 이뤄진 것에 주목합니다.
한화에너지는 주 하나 지분 22.15%를 보유한 지배구조의 최정점 회사인데 당시 매각으로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하나그룹 측은 금융부문의 추가 분할이나 한화에너지와의 합병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승계를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시선엔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송금을 했을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피해를 온전히 당사자가 감당해야 했다는 얘기인데요. 당정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앞서서 법원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판결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16억 원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법원은 은행이 피해액 중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8살 김모 씨는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16억 원의 예금을 해지해 4일간 총 15억 6,700만 원을 직접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서 복수의 인증수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었어요. 예금 5개가 10분 만에 문자로만 해지가 되는 것이. 송금 시작 20시간 만에 범죄 계좌가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됐고 김 씨 계좌도 이상 거래로 감지돼 출금이 막혔으나 풀어달라는 김 씨 전화에 은행은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계좌를 풀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의 30%인 4억 6,100만 원을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행이 형식적인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에 김 씨 계좌를 풀어준 바람에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범죄 계좌로 이체를 하던 둘째 날 은행이 해당 계좌가 범죄 계좌임을 알고 3차례 통화로 단순 경고만 했을 뿐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씨와 은행 모두 항소 예정입니다. 김 씨는 배상 규모가 적다는 주장이며 국민은행은 배상 비율이 과하다고 봤습니다. 은행이 피해 방지에 객관적으로 부족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즉 금융사의 의무를 형식적 절차 준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예방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한 건데요. 이는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한 판결로서 최근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여기 도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당정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8개 은행 지주회사 지배구조 실제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합니다. 금감원이 CEO 셀프 연임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직격한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영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금감원이 금융지주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중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지배구조 관련 실제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B&K, DGB, JB금융 등 8개 금융지주사가 대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면서 B&K 금융지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 지주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하는 겁니다. 지난 2024년부터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 시행됐지만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건데요.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된 점, 이사회와 위원회가 주요 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인 점, 사회 이사의 견제, 감시 기능이 약화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금융지주들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모범 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했다는 게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우선 하나금융지주는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 만 70세였던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하명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B&K 금융지주는 내 외부 후보군 대상 서류 접수 기간이 15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영업일에 불과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왜곡했습니다. 사회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설문 방식에만 의존하고 평가 대상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하고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유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SBS BJ 정보인입니다. 서울 버스노조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역대 최장기간 운행을 멈춘 가운데 노사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오늘 밤 9시 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현재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후 3시부터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오늘 오후 9시를 데드라인으로 잡았는데요. 유재호 서울시버스 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오후 9시 전에 합의돼야 오전 3시 30분 첫 차를 운전할 기사들이 잠을 잘 수 있다라면서 안전운전을 위함으로 저녁 식사 시간 없이 집중 교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개편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고 올해 임금 인상 정도만 논의하겠다라면서 3% 인상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개편이 임금 인상의 전제 조건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에 내일 아침 출근길도 걱정입니다만 당장 지금 퇴근길 불편이 큰 상황인데 서울시가 추가 교통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협상과 별개로 오늘 시내버스 운행은 멈춘 상태라서 퇴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비상소송 대책을 강화하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집중 배차 시간을 2시간씩 연장으로 확대하면서 평시 대비 203회 운행을 늘렸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역에는 빈열차를 투입했습니다. 또 인근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무료 전세버스 763대를 투입하는 한편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 운영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13월의 월급,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자료를 내일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에다가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자칫 자료들이 누락돼서 이 절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챙겨야 할 것들 오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45종류로 더 늘어났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발달 재활 서비스 증빙 자료가 새로 제공되고 지난해 7월부터 이용한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자료도 조회됩니다. 부양가족 중 지난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는데 제외해야 하는 가족 명단도 이제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괄 수집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월세, 기부금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출액 1,000만 원 한도로 15%에서 17%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의료비는 용도에 따라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안경 구매 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할 때 시력 보정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AI 챗봇 상담 문의도 가능하며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서울 시내 자투리 땅을 긁어 모아서 집을 더 짓겠다는 게 핵심인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거운 기대보다는 벌써부터 미지근합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나오려면 재건축 재개발이 핵심인데 정작 발목을 잡는 대목 규제들은 그대로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새 집에 들어간다는 기대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안 고지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초 4억 원대였던 부담금이 집값 상승과 맞물려 배 이상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초안이 처음부터 좀 잘못되었어요. 이런 분양 받는 사람들만 이익이잖아요. 재초안이 생기면 사업원들은 내가 땅을 제공해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심하죠. 이곳 재건축 현장에선 재초안 부담이 커질수록 사업성이 나빠지고 그 여파로 사업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이주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 속도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요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건축 부담금으로 또 마련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추가 부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연한 거죠. 하지만 정부는 곧 발표할 공급 대책에 제초안 폐지나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재고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는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를 말하는 이중적 태도에 시장에선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면 도심 공급의 절대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도심, 서울시 가격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투기는 막되 공급의 길은 열어주는 보다 정교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000원짜리 라면을 고물가의 대표 사례로 콕 찍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잠시 몸을 사린 듯 했던 라면 업계가 다시 고급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라면 투톱, 농심과 삼양이 이 자세의 얼굴인 신라면과 삼양라면의 프리미엄 신제품을 나란히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신라면 포장지를 황금색으로 바꾼 신라면 골드. 가격은 1,500원으로 기존 가격인 1,000원보다 50% 비쌉니다. 910원인 삼양라면도 삼양 1963이라는 옷을 입으면서 가격이 1,900원으로 뛰었습니다. 2배 가격이라면 맛이 보장되는 거를 2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프리미엄을 먹어야 할 필요가 꼭 있을까 싶어요. 맛의 차이가 막 엄청 커가지고 딱 이게 딱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내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 농심 삼양 할인 오뚜기 팔도의 프리미엄 라면을 골랐는데요. 라면 5봉지를 계산해보니 10,000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라면 물가지수는 127.55로 5년 사이 28%나 높아졌습니다. 인기 라면의 업그레이드 신제품은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출시 초반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1,000원대 초반인 라면 시장 평균 가격이 은근슬쩍 2,000원대로 높아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프리미엄으로 옮겨가가지고 일반 라면의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일반 라면은 점점 줄이고 프리미엄이 일반이 되고 또 다른 프리미엄을 또 개발해서 출시하고 이러면 라면 가격 인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전방위적인 물가 인상 속 부담 없는 한 끼 메뉴였던 라면마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K뷰티 열풍이 성형과 피부과 시술 같은 메디컬 뷰티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 등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 해 100만 명에 달하면서 글로벌 의료 업계가 우리나라를 핵심 거점 시장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릴림 씨. 부쩍 처지는 피부 탄력이 고민이던 차에 한국에서 시술을 받은 지인의 추천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Jadi banyak sekali orang Indonesia 2-3 tahun ini ke Korea untuk melakukan bedah plastik karena banyak yang berhasil di Korea dan saya hari ini konsultasi untuk melakukan operasi lifting anti-aging karena udah mulai turun. 외국 고소득층과 인플루언서가 주류를 이뤘던 한국 미용 관광이 이제는 중국, 일본, 동남아 일반인들로 확대됐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간단한 시술들, 쁘띠나 아니면은 뭐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을 1년에 몇 번씩 또 조금씩 개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필러나 아니면 레이저 관련한 시술들이 많아졌고 지난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지출한 금액은 모두 9,450억 원. 한 명당 평균 150만 원 넘게 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들도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부 리프팅 시술 1위 울세라의 제조사인 독일 멀츠 에스테틱스는 히알루론산 필러 벨로테로의 거점 시장으로 우리나라를 낙점하고 한류 스타 송혜교 씨를 앰버서더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So our recent Pillars of Confidence survey revealed that 88% of patients who were surveyed, they feel more self-assured and confident after their aesthetics treatments. 단발적인 성형보다 지속적인 관리 수요가 늘고 있는 피부 시술 시장에
국내의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계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총괄할 사령탑에 엔비디아 출신의 핵심 인재를 영입해서 앉혔습니다. 테슬라의 앞선 기술이 국내 안방까지 위협하자 깐부동맹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차가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은 미래차의 핵심이지만 현대차는 아직 추격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달 전 한국에 상륙한 테슬라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우리 현실을 뼈아프게 확인시켜줬고 주무부처 장관조차 우리는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라며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기존 자율주행 사령탑이 물러나는 내홍까지 겪었던 현대차가 반전을 위한 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모두 거친 자율주행 전문가 박민우 박사를 구원투수로 전격 영입한 겁니다. 박신임 사장은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초기 설계를 주도했고 최근까지는 엔비디아 부사장으로 일하며 젠슨 황 CEO와 독대하던 핵심 인재입니다. 특히 테슬라 재직 시절 카메라 중심의 인지구조 설계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현대차는 박 사장을 통해 카메라와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 정보를 하나로 뭉치는 퓨전 기술을 완성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랑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랑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제 통합하느냐가 중요한 기술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최신 자율주행 플랫폼 도입까지 저울질하고 있어 박 사장의 합류는 두 회사의 기술 동맹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